안녕하세요. 맛있는 수다 팟캐스트로 만나는 미식독서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2023년 새해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과 만나려 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게 참여형 팟캐스트로 만나고자 하는데요. 우리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요. 봄날에 데이트하러 나오는 것처럼 설레이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직 미식독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맛있는 독서의 세계로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맛있는 미식독서에서 맛볼 책은 제4의 식탁입니다. 오늘도 함께 맛볼 맛녀들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주전자 별, 클라라, 커피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희가 다시 미식독서로 똘똘 뭉쳤습니다. 책을 쓰신 이번에 임재양 작가님의 책인 제4의 식탁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났는데요. 이 책의 작가는 유방암 전문의이자 요리하는 의사이시더라고요. 의사로서 질병에 대한 의료적 관점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신 작가입니다. 본인이 운영하시는 한옥병원과 차 마시는 공간에서 빵을 직접 구워 나눠주시는 일도 하고요. 그곳이 특별한 이름으로 한입별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텃밭 정원을 꾸미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디든 달려가는 열정의 의사님이시기도 하세요. 지렁이 박사님을 만나시기도 하고 사회운동가, 또 끝에 해남의 땅끝에 있는 농부님까지도 찾아가시는 열정의 요리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의사 선생님의 관점으로 지으신 이 책의 식탁, 그리고 제4의 식탁의 세계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만녀님들은 어떤 식탁의 풍경으로 어떤 식탁을 보내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클라라님, 오늘 아침 식탁은 어떤 식탁이었나요? 네. 저는 사실 제4의 식탁에서 아침을 굶는 게 더 몸을 비울 수 있다고 그래서 좋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채식으로 간편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아침을 안 먹으면 제가 오전에 좀 기운이 너무 없어서요. 네, 그래서 알타리, 그 김치, 그리고 파김치, 그리고 잡곡밥 이렇게 세 가지로 간편하게 육식이 없는 채식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네. 또 그 식탁도 또 궁금하고 또 먹음직스럽기도 하네요. 자, 우리 별님의 식탁은 어떠셨나요? 예, 저는 아침에 항상 사과를 먹습니다. 저는 사과를 먹었는데 아들이 어묵국이 먹고 싶다고 해서 무랑 파를 듬뿍 넣어서 탕을 끓여서 우리 아들을 먹었죠. 네. 따끈한 오뎅, 어묵국, 또 먹고 싶어지네요. 네, 우리 커피님의 식탁은 어떠셨나요? 저는 요즘 큰아이가 성장기라서 고기를 굉장히 찾아요. 네. 그래서 요 앞전 며칠을 고기를 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은 된장찌개를 좀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참 이 우리의 발효식품이 좋은 게 그 고기 며칠 전에 먹었던 그 고기로 인한 염증이 좀 배출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로 아침을 열고 왔습니다. 네, 훌륭한 식탁이었습니다. 저희 주전자 집의 식탁은 금식이었습니다. 네, 제4의 식탁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좀 몸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아침 금식으로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제4의 식탁 안에서 보면 저자는 유방암 전문의시고 유방암 진단에 고민을 갖기 시작하신 게 점점점 유방암에 걸리는 유병자들이 나이가 빨라지고 어려진다라는 것에 좀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유방암의 종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다르게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현대사회의 식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셨고 이것이 이상적인 식단을 제한하기 위해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우리 만녀님들은 제4의 식탁을 읽고 공감된 글, 어떤 글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클라라님. 네, 저도
책이 술술술 잘 읽혔어요. 그리고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페이지를 메모를 못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을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답답하지만 참 감동이다. 이 임재양 의사 선생님 지금 제4의 식탁을 또 알리시고 본인이 실천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의사만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여러 가지 참 좋은 그 실천을 하시는구나 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렇게 또 담담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예,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공감됩니다. 우리 별님. 예, 저는 66페이지,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환원주의적인 분석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은 좀 더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는 이중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사람 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몸에서도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그 증상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치유법이 한원주의 방법인데 우리 환경이라든지 음식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접근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깊이 있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시고 어떻게 사람 몸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책에서 밝히고자 하시는데 네, 저희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식탁을 꾸며야 될까, 주부로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공감돼요. 진짜 고민되고 공감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커피님. 네, 저는 이 책이 표지에 보면 요리하는 의사의 건강한 식탁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병을 치유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요리에는 또 어떻게 하실까? 그럼 당연히 몸에 좋은 음식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해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채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채식의 재료가 되는 채소는 건강한 것인가? 이 책에서는 정말 그 북극에 있는 알래스카에서도 심해에서도 그리고 아주 우거진 밀림 정글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지구 곳곳에 있는 환경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환경 호르몬이 최대한 좀 최소화되어 있는 식재료로 그리고 어떤 요리 방식으로 요리를 해 먹을 건지 그 식재료부터 요리법 그리고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이 1부터 10까지를 모두 다 보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이구나 통틀어서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유방암을 검사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유방암 검진 결과를 받고 그리고 조금 충격에 빠져 있을 그 환자를 위해서 병원 안에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병원에 그 꽃밭을 구경하러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해서 병원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한번 같이 가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이 책을 좀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됐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112페이지에 보면 그 선생님의 요리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는 건강한 재료, 두 번째는 간단한 요리, 세 번째는 가능하면 기본 음식의 재료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 보라는 요리 원칙이 있어요. 근데 저희 주부들이 입장에서 보면 쉽고 빠르고 간편하고 싼 거, 근데 이게 몸에 좋은 것, 이거 찾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먹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하며 찾아보며 그리고 또 내가 실천하는 것. 근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아니네 하고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그걸 실천해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는 좀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 또 땅, 그리고 우리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만년님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식탁이란 어떤 식탁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나만의 팁이 있다면 우리 한 가지 방법씩 좀 이야기 나누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암의 많은 원인 중에서도 현재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는 환경 호르몬이다. 환경 호르몬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입는 옷과 씻는 세제 등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우리들의 모든 현대 생활과 관계 있다고 보면 된다. 환경 호르몬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또 이번에 또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그동안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 좀 심각성을 조금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 가공식품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라도 줄이자. 그 최대한 줄이자 하는 게 저의 팁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탁이라는 거는 먼저 비닐하우스나 스마트팜이나 그런 어떤 환경 여러 요인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햇볕을 받고 바람을 맞고 건강한 밭에서 자란 그런 채소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조리 방법도 좀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 소스 그런 것도 좀 최소한으로 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실천할 수 있는 팁도 아니죠. 다 아시는 건데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최대한 많이 샐러드로 먹는다. 근데 저는 샐러드 소스를 거의 안 쓰거든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올리브유만 뿌리시고요. 발사믹 식초만 몇 방울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네. 꼭 해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커피님. 네, 저는 이 피할 수 없는 환경 호르몬. 그래서 최소한 피해서 먹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을 0으로 만들 수 없다면 배출이라도 잘 하자. 그래서 우리 시래기 같은 또 채소 같은 뭐 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서 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서 몸 안에 들어온 환경 호르몬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식탁이 건강한 식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실천을 뭘 꼽아볼까 했더니 과하지 않게 먹기. 그러니까 심플하게 먹기. 그다음에 외식 줄이기.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시도했던 부분인데 마음만 있던 것이 이제 좀 실천으로 텃밭을 한번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는 것까지는 사실 좀 바쁜 일상 중에 어려워서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조금 화분 텃밭이라도 좀 실천해 보는 것.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만년님들과 함께 제4의 식탁 임재양 의사 선생님이 지으신 책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도 책 놓은 지 오래되었어도 맛있는 수다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을 책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취향과 결이 맞는 사람들이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저마다 방법과 속도가 다르지만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 우리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미식 독서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다음 미식 독서 책은 밥상머리 인문학이라는 책으로 만나볼 거예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먼저 읽어주시고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갈 테니까요. 우리 미식독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식독서의 주전자 별 클라라 커피였습니다. 또 만나요.